안녕하세요. 바울수학입니다. 오늘은 22년부터 25년까지 수능 평가원에 출제됐던 3번 문항들을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상가함수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반드시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상가함수 중에 탄젠트가 주어졌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고 탄젠트 알잖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팁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고 나머지 구할 때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세트하라고 해주시고,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인 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12.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제곱 더하기 12제곱이 빗변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13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는 약속이에요. 기억하세요. 바로 빗변분의 높이니까 13분의 12. 코사인 같은 경우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부호를 따져야 됩니다. 바로 몇 사분면이죠? 요건 좀 시간이 걸려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0도 시작해서 여기가 여러분들 90도, 180도, 270도, 돌아오면 360도죠. 그러면 파이는 180도입니다.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니까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놓여 있으니까, 자, 우리 오늘 많은 걸 배우네요. 바로 기억하세요. 사인은 y 값이다. 코사인은 x 값이다. 그 탄젠트는 여러분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3, 4분면에서 뭐예요? 마이너스죠. y값. 코사인은 x 값이니까 역시 마이너스죠. 탄젠트는 둘이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탄젠트는 아까 우리한테 플러스라고 알려줬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각각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바로 13 마이너스 13분의 17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 많이 배웠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잘 출제되는 각변환에 관한 얘기거든요. 각을 바꾸는 이 각변환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1번 풀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여기는 한 바퀴 돌면 2파이. 처음엔 0으로 시작하겠죠. 여기는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있는 각은, 이렇게 누워있는 각 있죠. 누워있는 각은 여러분들이 정수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있는 각은 있죠. 서있는 각은 분수파인데 분모가 다 2죠. 그죠? 2. 그래서 2분의 분수파이일 때 이렇게 얘는 분수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누워있는 정수파일 때는요, 누워있으면 편하잖아요. 서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누워있으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대로다. 그대로. 그 다음에 서있으면 불안하죠? 얘는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게요. 무슨 얘기냐? 그럼 여러분 여기 파이는 어때요? 파이는 정수파이니까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그대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세타인데, 마이너스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사인 세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왜 마이너스가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다 여러분 부호 값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는 여기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반대방, 여기로 가야 되겠죠. 뒤로. 여기니까 여기에서 사인은 무슨 값이라고 그랬죠? y값. y값이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y값 플러스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값이 얼마냐면 바로 1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직각삼각형 그리기로 했죠. 하나 상각함수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여러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13, 여기가 5.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음수면 바로 여기 2, 4분면이네요, 여러분. 2, 4분면. 여기 음수니까. 그럼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뭐가 되죠? 2, 4분면.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그죠? 사인과 코사인이 다르죠. 다르니까 탄젠트는 12분의 5인데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요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꼭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4번. 4번 봅니다. 보세요. 2분의 3파에서 2파이면 표시하고 들어갑시다. 기초가 없는 학생들 위해서 2분의 3파이면 여기, 2파이면 여기니까 여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4, 4분면. 4,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이 x 값이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3분의 루트 6 나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직각삼각형 그리기로 했죠.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나오면 여기 3, 그럼 여기는 여러분 루트 6, 그럼 제곱하면 9죠. 제곱하면 6이죠. 그러면 루트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6분의 3.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즉 2분의 루트 2입니다.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4,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y값, 코사인은 x값 플러스, 둘이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서 정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아까 안 봤던 가볼게요. 여기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디입니까? 일단은 각이 여러분들 2, 4분면이겠죠? 여기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2, 4분면. 여기서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x값 마이너스. 근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9분의 4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곱에서 9분의 4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였겠죠? 근데 여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였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여러분 직각삼각형 그려주시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고요. 그럼 여기는 루트 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사인 제곱은 3분의 루트 5인데 제곱하니까 9분의 5가 될 것이고, 코사인은 3분의 2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6이 되겠죠? 3분의 2니까 3을 곱해주면 통분하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계속 상함수 문제가 5번도 상함수가 이어지네요.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 이번엔 또 어디입니까? 몇 사분면이요? 4, 4분면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4, 4분면. 4, 4분면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얘기하면 너무 이건 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음각 공식이라는 건데, 여러분 세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럼 사인 같은 경우는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밖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 세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4, 4분면에서
사인값 y 값이니까 음수인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탄젠트 구하랬으니까 또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딱 그려주시면 여기 3이고 여기 1이면 여기는 루트 8 2루트 2겠죠? 여기가 세타니까 그럼 탄젠트는 뭐죠? 2루트 2분의 1이네요.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또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겠네요. 그래서 4분의 루트 2인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2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우리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 음각공식 사인이나 탄젠트는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돼요. 코사인 세타 얘는 여러분들 오함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냥 4, 3하면서 어차피 뭐냐면 여러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도 원래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5번 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또 뭔가 봅시다. 6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수열 문제네요. 같은 수원에 있는데 수열 문제입니다. 6번부터는 여러분 수열 문제인데요. 22년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열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죠.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 그럼 꼭 기억하실 사항이 등차 수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초항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차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 여러분 쓰셔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항이 A, 공차가 D. 그러면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D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6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 가운데가 여러분들 다섯 번째잖아요. 등차 중항 그래서 얘는 가운데에 있는 다섯 번째 항을 2배 한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죠? 36이겠죠. 그러면 AO가 얼마예요? 바로 18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다섯 번째 항이 18이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여러분 이렇게 써서 풀어볼게요. A 플러스 4D가 18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을 여러분들 연립해도 되겠죠? 그쵸? 이거 두 개 여러분 연립하면 바로 3D가 얼마가 되죠? 12가 되니까 D가 4가 되네요. 그럼 D가 4가 되면 A는 2겠죠. 우리는 일반항을 바로 쓸 수가 있고 그냥 A 플러스 9D 해도 되죠? A 플러스 2 플러스 9D 36에서 38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위해서 여기 여러분 등차 수열의 초항과 공차 알면 일반항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무조건 일반항은 우리가 공차로 시작합니다. 4n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빼기 2가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10을 집어넣어도 38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은 여러분들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등비수열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초항하고 공비입니다.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은 A다. 두 번째 항은 AR이다.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R씩 곱해져 나가는 겁니다. 등비수열은 곱해져 나가는 거고 등차수열은 더해져 나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네요. 등비수열은 곱해져 나가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A3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뭐 해주면 제곱해주면 바로 그 앞에 A2하고 A4랑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36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A3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3이 바로 AR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얼마입니까? 바로 우리 뿔마 6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A1이 여러분 2니까 마이너스 6은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AR 제곱이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A는 2니까 R 제곱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A7을 A3으로 나누면 몇 개만 남겠어요? R이 4개만 남겠죠.
근데 R제곱이 9니까 R4승은 3이니까 R4승은 9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8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공비가 여러분 양수고요. 그리고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문제를 좀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유명한 드라마 대사인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얘부터 여러분 써볼게요. 얘는 A, R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R 5승이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앞에 있는 랑 써볼게요. 얘는 AR이죠. 얘는 AR 3승이죠. 잘 봐요. 위에를 R 제곱으로 묶으면 바로 똑같죠.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쏙쏙 지워지고 바로 누구만 나와요. R 제곱만 남죠. 그럼 우리 누구를 2분의 15를 천천히 써볼게요. 30으로 나눠준 거니까 탕탕 지어지면 R 제곱이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근데 공비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얼마죠? 2분의 1이겠죠. 그럼 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2분의 1 A 더하기 8분의 1 누가? A가 30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8분의 얼마죠? 5A가 30이니까 5 탕탕 잡아보면 6이고 A는 얼마 나와요? 바로 48이 나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3년 수능시험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를 좀 깔끔하게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4문항 남았습니다. 좀만 힘을 냅시다.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들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인데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고 여러분 보세요. A2와 A3를 곱했더니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A4는 6이 나왔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여러분 뭐였죠? AR이고 얘는 AR 제곱이잖아요. 그럼 그게 2니까 뭡니까? A제곱의 R 3승이 2고 얘는 뭡니까? AR 3승이 4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얘 속에 얘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나눠버리면 바로 누구는 A는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네. 괜찮죠? A가 2분의 1일 때 R 3승이 8이니까 R은 2가 되겠죠. 2. A 3승은 2분의 1. 그럼 여러분 2분의 1 곱하기 바로 2의 몇 승? 5승 해주면 정답이 얼마? 16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 안에 바로 네 안에 나 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또 가봅시다. 10번 문항 가보시면 또 등비수열이네요.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10번 문항 보시면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라고 그랬죠? 등비수열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A2는요. A4를 A2로 나누면 뭡니까? R제곱인데 공비를 K라고 했잖아요. 그럼 K제곱일 거고. 그 다음 A2를 A1으로 나눠도 공비 K겠죠.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30이 0이니까. 그럼 인수분해 되잖아요. K 플러스 6하고 K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뭐가 되죠? 바로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11번. 보시면, 11번, 12번은 시그마 문제네요. 여러분, 시그마는 뭐,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주어져 있을 때, 요걸 계산해라 그러면, 시그마는 성질이, 요렇게 여러분 각각 따로 쓸 수 있잖아요. 2 나가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누가, AK 더하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상수는, 바로 여기 있는 값이랑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30이 60이다. 그럼 여러분 넘어가면 30이고 2로 나누면 15겠죠? 바로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5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 하나 볼게요. 거의 똑같네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요거 여러분 하고 요거 곱하기로 했죠. 그래서 누가 K는 1에서부터 5까지 AK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4가 맞죠? 근데 여섯 번째 항이 여러분 6이래. 너 개념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네. 5항까지 더한 게 4예요. 근데 6항이 4야. 그래 놓고 6항까지 더한 건 뭐니?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8이겠죠? 이해되죠? 4항까지 더한 5항까지 더한 게 4인데 6항이 4라고 알려주고 6항까지 뭐니? 그러면 여러분 8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1번부터 12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전체가 다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하고 수열 문제였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언제든 여러분들 댓글이나 문자 주시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